트럼프 행정부가 매티스 국방장관을 배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 소식 보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미국 NBC 방송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정책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안보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매티스 패싱의 기류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존경과 예우를 드러냈던 강경파 인사입니다. 임기 초기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의견 교환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었죠. 하지만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둘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6.12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의견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M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매티스 장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라 샌더스 대변인과 관련한 글을 트위터에 올려 화제가 됐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을 쫓아낸 식당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트위터에 레드인 식당은 샌더스 같은 좋은 사람에게 음식 주기를 거부하기 전에 더러운 식당을 청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올린 건데요. 레드인 식당은 지난 22일 샌더스 대변인이 가족 식사를 하러 갔다가 쫓겨난 곳입니다. 이 식당은 불법 이민자와 아동 격리 정책을 변호하는 샌더스 대변인을 보며 비인간적이라고 느꼈다면서 거부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일본 소식도 짚어보죠. 일본에 북한 관련 부서가 새로 생긴다고요. 네, 일본 외무성이 다음 달 1일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무성은 그동안 한국과 북한을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를 운영해 왔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 부서를 한국 담당 1과와 북한 담당 2과로 분리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북동아시아 2과가 북일 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배제 우려가 커져왔었는데 이번 북한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정작 이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와 자녀들을 격리시키면서 반인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결국 이를 철회했었죠. 외신들은 이번 강경 불법 이민 정책 설계자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선임 고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불법 미입국자의 수가 최고에 달하자 밀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러 선임 고문은 학생 때부터 테러에 대한 비폭력 대응 주장에 반발하기도 하고 또 이슬람 파시즘 각성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터키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고요. 네,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52.5%를 득표하며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게 된 것이지요. 에르도안은 지난해 4월 개헌을 통해서 94년 동안 유지해오던 내각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꿨습니다. 바뀐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또 중임이 가능합니다. 임기가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올해부터 2033년까지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2003년 실세 총리로 집권한 이후 30년 동안 터키를 통치하게 되는 셈입니다. 외신들은 21세기 술탄의 탄생이라며 비판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이었습니다.